제가 제 어머님을 이제 빗대서 이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벌써 12번째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해가 1944년 12월인데 44년인데 해방 몇 달 전이죠. 한 7, 8개월. 일본과 우리 한반도에서는 41년 그때부터 쌀 뭐 이런 생필품을 이제 배급하고 있어요. 배급제로 돌아서서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면은 모든 그 생산 활동이 이제 전쟁 물자에 맞춰지니까 일반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배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 8을 낳도록 제 전에까지 8명을 낳도록 젖이 흘러넘쳤습니다. 제 어머니가 흘러넘쳤던 어머니가 저를 낳고 젖이 딱 끊어졌어요. 젖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 부근에 그 동구여상이 있었는데 지금 동구여상이 아마 저쪽 어디 서대문 쪽으로 옮긴 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동대문 부근에 이제 동구여상의 중학교 1학년 저보다 13살 누이 제 큰 누이가 제일 위에 예숙이 누이가 학교가 끝나면은 전차를 타고 이제 동구여상에서 학교가 끝나면 중학교 1학년 때 명동에 이제 미스코시라는 게 지금 미도파가 옛날에 일본 백화점 미스코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스코시 백화점에 와서 이제 이렇게 몇십 미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이제 배급해주는 그 우유, 깐난 애기들이 먹는 우유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집으로 와서 이제 저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제 누이가. 어머니가 벼랑 안에 저때 젖이 딱 끊어지니까 9번째 제가 이제 낳는데 어머니 젖은 제가 이제 한 모금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물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밥물. 이렇게 밥을 하면은 이렇게 그 쌀이 이렇게 허기 다 익어서 하기 전에 노랗게 이제 뜨는 거 이렇게 국자로 떠서 이제 밥물. 저는 이제 밥물하고 큰 누나가 이제 정성스레서 타오는 그 배급 우유를 먹고 이제 제가 컸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머니 젖이 3년 후에 제 아우 막내가 태어났는데 그때 다시 펑펑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조합니까? 이게 사람 몸이.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2학년 때까지도 집에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엄마 젖을 만지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어머니 젖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막내가 학교 갔다 오면 얼른 저고리 풀러서 젖 물리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젖을 이렇게 만지려고 옆에서 그러면은 이놈 새끼 안 비켜? 그러고 저를 야단치고 그랬었어요. 제 손을 이제 전 못 만지겠습니다. 자, 당신 젖을 생각해 보니까 제 어머니가 이제 막내 가졌을 때 낙태를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제 어머니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큰 누이 덕분에 제가 이제 우유를 먹고 컸는데 제가 커서도 중학교 1, 2학년 2회, 1학년, 2학년 2회를 제 큰 누이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하는 큰 누이 집에 얹혀 살면서 집은 수원이니까 용산 가로동에 있는 얹혀 살면서 신세도 졌고 또 두고두고 그 후에도 신세를 누나한테 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아버지는 이제 개업 의사를 관두고 수원에 있는 이제 도립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관동에 집을 처분하고 수원에서 오고 가기 좋은 그 영등포 물레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7, 8개월을 지냈는데 한여름을 지금 이제 그다음에 수원의 그 팔달산에서 이제 이렇게 시내 쪽이 동편입니다. 동편의 남쪽에 있는 그 관사로 지가 한 2,000평 되는 아주 널찍한 관사를 지가 이제 아버지가 불화를 받았는지 뭐 해서 거기 살 때 옮겼는데 그 옮기니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된 제 큰 누나는 이제 학교를 마쳐야 되니까 어디입니까?
안암동에 있는 큰 집에 가서 이제 지냈죠. 그 영등포 물레동에서 수원으로 온 가족이 합칠 때까지 한여름 몇 달, 1948년 한여름 몇 달, 그러니까 제가 뭐 한나이로는 한 5살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마 3살 7, 8개월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몇 달이 모자라는 만 4살, 보통 뭐 5살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신통방통하게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던 곳이 영등포 물레동, 거기서 18개월을 1948년에 살았는데, 500채라는 동네입니다. 그게 500채. 지금은 뭐 아무도 그런 걸 모를 거예요. 영등포 일대에 이제 일본 그 제국주의 일제가 영등포 일대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방직 공장, 뭐 맥주 공장, 밀가루 공장, 그리고 뭐 크고 작은 기계를 제작하는 점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공업지대인데, 그 당시 영등포 물레동이 일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만든 타운이 500채라는 일본식 가옥입니다. 그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한 7, 8개월을. 이제 500채 그럽니다. 물레동이라는 말은 안 쓰고. 여기서 이제 제 바로 우영, 제 2살 많은 제 바로 우영하고 제가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그 기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아버지가 관동에서 병원을 하면서 수원의 도립병원에 이제 내과로 이제 내려가면서 쓰던 그 의료기구를 이제 보관을 했는데, 뭐 50cc, 100cc 주사기가 이제 물총 싸먹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크다란 그런 50cc, 100cc짜리 주사기를 꺼내서 제 바로 우영하고 같이 물총 물을 넣어서 이제 서로 쏘고 그렇게 놀았는데, 그렇게 이제 몇 번을 놀다 보면 세게 누르니까 그냥 앞이 펑 터져요. 펑 터지니까 뭐 그렇게 해서 주사기를 몇 개를, 아마 있던 건 큰 주사기는 다 지 둘이 해 먹었을 겁니다. 근데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바로 우리 형이 지금도 뭐 생존해 있습니다. 저보다 2살 위로 80살인데 슬쩍 제 그때 어린 생각에도 그 주사기 깨지면 못 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바로 우리 형은 그걸 어떻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있던 자리에 싹 갖다 놓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도 좀 제 형이 좀 능청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거짓말 좀 적당히 잘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깨진 주사기를 이렇게 슬쩍 갖다 놓고 그래서 저거 왜 갖다 놓지, 뭐 어렸는데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둘이서 아마 주사기 10몇 개 정도는 그렇게 해 먹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 기억이 하나 나고, 거기서 이제 그때 제 큰형이, 저보다 9살 우리 큰형이 중학을 들어갔는데, 한 살배기 막내, 이제 그 막내는 뭐 한 살배기니까 빼고 이제 자기 밑에 9살, 6살, 또 4살 이렇게 남동생 3명을 데리고 물레동에서 여의도 샛강으로 지가 뱀장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뱀장어는 잡는다 그러지 뱀장어 낚시한다 소리 지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뱀장어는 낚시로 잡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뱀장어를 잡으러 갔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제 큰형이 이제 밑에 이제 좀 올망졸망한 동생들한테 이제 형노릇 한번 세게 하겠다 이제 이거죠. 뭐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그 양은 주전자, 이런 양은 주전자를 들고 이제 올망졸망 9살, 6살, 4살, 저는 그때 4살이었었는데, 그 이제 물레동에서 걸어서 그 여의도 샛강 대방동하고 신길동 전철역하고 여의도 섬 사이에 흐르는 그 지류가 이제 샛강입니다. 근데 거기서 뱀장어를 한 마리인가 뭐 이렇게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물도 없고 낙지도 없이. 그런데 그걸 가져왔는데 지 어머니가 그 뱀장어를 졸였는데, 그때 그 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한두 조각 먹었는데, 어떻게나 달고 기름이 잘잘 흘렀는지, 이게 뱀장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지금도 1년에 한 2번 먹는 그 바닷장어는 민물 뱀장어에 비하면은 이건 뭐
뱀장어 축에도 못 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집 밖에서 윤교영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뭐 물총 싸움도 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놀고 있는데 키도 훤칠하고 키가 아주 훤칠하고 그 양복을 입고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쓴 낙가우리 모자죠. 중절모를 쓴 아주 신사한 분이 집에 이렇게 우리 집에 오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버지 집에 계시냐? 이렇게 묻는데 그때 제 아버님은 수원에 내려가 계셨으니까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그래?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그때 뵙고 마지막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제 큰아버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발길을 돌렸는데 이제 주문진에서 동생이 병원 올 때 거기 있다가 동생이 서울로 오니까 서울에서 또 관동에서 병원 올 때 하다가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 수원 병원 수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말하자면 내려가니까 안암동에 사시던 제 큰아버지가 이제 아우를 보러 왔다가 없다고 그러니까 갔는데 하다못해 뭐 제 어머니라도 이렇게 찾을 법한데 어머니를 뵐 일이 없었는지 뭐 묻지도 않고 그냥 가셨어요. 아마 그렇죠. 남자라는 게 뭐 형수라면 조금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아양 뭐 근데 계수 씨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계수 씨는 어렵더라고요. 형수는 뭐 그냥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그래도 형수니까 뭐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계수한테는 못 그러겠어요. 아마 우리 큰아버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큰아들, 제 큰형을 양자, 딸만 셋이 있으니까 양자로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세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 큰아버지가 아유 난 이 다음에 원교하고 살겠어 뭐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큰아버지가 그래 오셨던 뭐 이런 치매를 걸리면 이제 옛날 아주 그 사소한 옛날 일을 잘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좀 내가 뭐 이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방정 맞은 생각도 제가 사실 좀 합니다. 제가 뭐 기억력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공부를 뭐 더럽게 못했으니까 제 아버지가 그 서대문에서 이제 병원을 접고 수원으로 이제 페이닥터 월급 받는 의사가 된 거죠. 의사 공무원입니다. 말하자면 직장을 옮긴 다음에 제 큰아버지는 이제 직장 뭐 그때 직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직장을 이제 잃었는데 그로부터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제 용인에 있는 그 땅도 팔고 이제 뭐 그래가면서 사셨는데 이제 애도 다 크고 딸 셋이 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제 큰어머니가 조그맣게 만두가게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만두가게. 근데 이제 얼마, 몇 달 하지도 못하고 이제 말아먹었다고 그래요. 여담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만두가게를 열었다가 제 큰어머니가 이제 말아먹었다 소리를 들어서 제가 여담인데 제가 이제 최정현 그 회장실에서 근무할 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한번 그 회장한테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저한테 너는 뭐 갓 쓰고 뭐 괜히질 하니 뭐 그러든가 뭐 하여튼 갓 쓰고 뭐 하느냐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좀 점잖은 신사죠. 아주 그 쌀것없는 부장급 바로 밑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제 큰어머니가 아마 만두가게를 했다는 게 바로 이제 제가 그 회장한테 들었던 그런 핀잔 갓 쓰고 괭이질 한다고 그랬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구나. 우리 큰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아먹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큰아버지는 사실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이 남노당입니다. 골수 공산주의자며 그 남노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해방되니까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에 뭐가 있습니까? 동대문 운동장 그 전철역에 디자인 플라자죠.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서울운동장이라는 이제 서울운동장입니다. 야구장으로 나중에 고치긴 했지만 그 박헌영이가 해방이 되면서 남노당 당수인데 서울운동장에서 이제 시국연설을 하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믿어라 뭐 이러고 그러고 이제 이승만 박사는 저 남산에서 연설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남산. 제 큰아버지는 이제 그 서울에 그 박헌영이가 그 서울운동장에서 공산주의 뭐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러면 거기도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 큰아버지가.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해방 정부가 48년에 수립되고 2년 있다가 꼭 2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제 큰아버지가 수원에 내려와서 피난 가려고 짐을 싸는 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새세상에 왔는데 무슨 피어해서 어딜 가느냐,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형제간에 서로 사상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이제 형제가 영원한 이별을 한 겁니다. 수원에서. 그리고 제 가족은 예산으로 피난을 갔고 큰아버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6.25 터지고 27일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가 29일 날 피난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형제가 이별을 하고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제 큰어머니는 이제 사촌 누나 둘을 딸 셋 중에 첫째와 셋째를 데리고 예산으로 피난을 갔고 큰아버지는 둘째 딸, 똘똘한 딸, 둘째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 인민군을 마주 보면서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제 제 큰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계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필시 전쟁통에 평양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다. 폭격이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형제간에 갈라지는 것도 모자라고 제 큰어머니는 그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하고도 이렇게 헤어져 온 가족이 이제 풍비박산이 된 거죠. 그게 뭐 꼭 지만 그랬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22년이 지나서 이제 1972년, 1950년에 6.25가 났으니까 1972년인가 당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모르시죠, 나고 씨?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 조절 회담을 했는데 그 다음에 73년 봄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평양에서 또 열렸습니다. 그때 제 큰형이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이었었는데 쨍쨍하게 잘 나가는 신문기자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창간돼서 한 7, 8년 될 때인데 제 큰형이 평양에서 열린 이 적십자 회담에 신문기자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신문기자단.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뭐 제 큰아버지는 뭐 돌아가셨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40대 중반이었을 때 똘똘한 사촌 누나 임교라고 합니다. 사촌 누나라도 북에 혹시 살아있다면은 덕교야 하고 이제 나왔을 텐데 안 나왔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걸 보면은 그 누나도 10중 8구 전쟁통에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이제 지 가족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큰아버지가 뭐 지리산에 숨어들어서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또 먹물이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김일성이 무슨 개벽닭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김일성 다 속았으니까 공산주의에 살짝 제 큰아버지가 젖기는 했지만 저희 집에도 이제 이렇듯 비극이라면 비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큰형이 당시 그 평양 남북 적십자 회담의 신문기자단으로 평양을 다녀오면서 북한 담배를 몇 보루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갑을 얻어 피웠는데 백두산이던가 그랬었어요. 하여튼 필터도 없고 제가 담배를 이제 배운 게 그 진달래라는 담배를 가지고 담배를 배우고 뭐 아직도 바보같이 못 끊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백두산이라는 담배가 쓴지
뭐 아주 한국 그 제일 싸구려 담배보다도 더 지독하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1972년에 그 제 입이 참 무거운 제 큰형이 그 평양에 가서 있었던 얘기도 몇 가지를 저한테 해주고 그랬습니다. 평양의 그 연회장 식탁에는 이제 요리라고 할 만한 거는 없고, 요리라고 할 만한 건 뭐 눈을 씻고 없고, 반찬 있고 뭐 떡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10수 가지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북 사람들이 손님에서 이제 큰 연회를 베푸는데 떡을 그렇게 열 몇 가지를 종류별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걸 먹고 그러는데, 또 술은 이 뱀이 이렇게 따리를 들고 있는 뱀이 그대로 보이는 뱀술을 그대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 이북에서. 제 형은 이제 술을 안 하니까 뭐 떡 한두 조각 집어먹고 이제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오니까 부지런히 한 명이 뒤따라 와서 이제 그쵸 정영이니까 명영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양 사람. 그 볼펜 좀 있으면 좀 주시고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볼펜. 그러니까 평양을 갈 때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선물용으로 쓰라고 한 200개씩 뭐 이렇게 볼펜을 줬는데, 이제 그걸 좀 달라, 자기 손녀 주겠다. 볼펜도 없었을 시절입니다. 1972년이면 싸구려 모나미 볼펜. 근데 뭐 그걸 들고 간 게 그냥 금방 동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열렸던 이우락 정보부장, 그 전에 11월인가 가고 이제 3월에 갔으니까 6, 7개월 전에 그 이우락 정보부장에 갔을 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을 이제 기자들이니까 혼이 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물어봤답니다. 그 최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왜 이번엔 안 나왔냐 그랬더니 철직당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알아봤겠죠. 알아봤더니 그 연회석에 나온 상위에 있던 떡을 손자 주려고, 손주를 주려고 좀 이렇게 몇 개를 챙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쫓겨 숙청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1972년인데 지금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형편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50년 전 얘기인데, 캐캐묵은 제가 이제 그 수원으로 이제 옮겨가기 전에 한 7, 8달 이제 그 물레동 500채에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살던 그 500채 옆에 채마밭이, 굉장히 큰 채마밭이 있는데 그게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게 한번 지금에 치면은 안양천, 뭐 목동 이런 데가 전부 다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채마 야채 심고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소비하는 그 야채의 상당량이 왕십리, 요 왕십리 똥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분을 이렇게 비료를 주니까 이제 똥파리가 끓죠. 왕십리 똥파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십리하고 물레동에서 서울에서 소비하는 그 채소가 다 거기서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둘째 형, 제가 그때 4살이니까 9살 제 둘째 형이 저녁만 되면은, 어스름 저녁만 되면은 이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들을 한 무더기 이렇게 들고 가서 중국 아이들하고 돌을 뭐 맞지도 않죠, 멀리서 뭐 물론 짱꼴라 뭐 이래가면서 던지고 그랬어요. 애들하고 던지고 싸웠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이제 짱꼴라 뭐 이래가면서 지편을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중국인이 이제 가게도 열고 있었는데, 대개 이제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좌판이 이렇게 바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진열을 했는데, 제가 그 가게에서 몰래 이렇게 손을 뻗어서 주인 안 보게 땅콩을 훔쳤습니다.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땅콩을 훔쳐가지고 막 뛰어가면 작은 누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구워주고 그랬는데, 11살이죠. 아주 희희낙낙하면서 굽고 그랬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게 참 스릴도 있고 재미는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어렴풋이 겪어봐서 잘 압니다. 도둑질 재밌어요. 감사합니다.